예, 피플 인사이드 통해서 이제 경제계 주요 인사들의 현황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벨의 김경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인물로 KT의 황창규 회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황 회장은 지난주 토요일 자택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가락 골절, 얼굴 찰과상,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원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석해서 신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려고 했습니다. 또 주요 글로벌 기업과 미팅을 통해서 KT의 평창 5G 시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이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 간혹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황 회장이 자택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다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또 MWC에 불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전해드리는 거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다쳤으면 동계올림픽 팽학식에도 그러면 불참했나요? 네, 황 회장은 지난 일요일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KT는 굉장히 분주한 활동을 했는데요. 황 회장이 성화 봉송에 참여하기도 했고 KT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로서 올림픽 기간 동안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황 회장은 주요 글로벌 통신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개막식과 올림픽의 주요 이벤트들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부상을 입으면서 올림픽 마지막 행사인 폐막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더 가슴이 아팠겠네요.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KT가 참 많이 애를 쓰고 공을 들였었는데 폐막식을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삼성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9이 공개가 됐는데 물론 평소에도 그렇긴 했었는데 이번에 유독 고동진 사장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눈에 많이 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새벽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S9과 9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고 사장은 무선사업 부문장으로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참석 기업 수장들과 만나서 미팅하며 관계를 다졌고요.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만나서 환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 사장이 무선사업 부문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고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30여 년간을 정보통신, 무선사업 부문에서 일한 전문가인데요. 갤럭시 신화에 성공에 일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무선사업 부문장으로 올라섰고 오는 3월 열리는 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고 사장은 고객 중심 경영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의 목소리보다는 유통사의 의견에 더 반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고 사장은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위기 관리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삼성전자는 2016년에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결함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었는데 당시 고 사장이 그런 사고가 보고된 직후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원인 파악과 사후 대처에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사통에서도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고 사장은 실제로 사람이 어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떻게 경영을 해나갈 것인가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취재를 해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고동진 사장은 상당히 성격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임직원들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내 인트라넷이나 그런 곳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선임자에 대한 예우도 확실히 하는데요. 자신의 전임자인 신종균 전 무선사업 부문장을 과거 행사에서 언급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고 사장은 상당한 주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김경태 기자가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 무선사업부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또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뜬금없이 저희가 오늘은 경제계 인사 네. 얘기를 하는 날인데 배우 이서진 씨 얘기가 나와요. 어떤 기업의 사회이사가 네.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두올이라는 자동차 부품사가 있는데요. 네. 두올은 원단, 시트 커버링, 에어백 쿠션 등을 제조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근데 두올이 어제 주주총회 소집 결의라는 공시를 했는데 오는 3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6개의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3호 안건이 이사 선임의 건인데 선임되는 이사 중에 이서진 씨가 포함이 돼서 사회이사로 선임이 될 예정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서진 씨가 물론 TV 예능 프로그램도 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저만 그런가요? 사회이사랑 느낌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이 두올이란 회사고 원래 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서진 씨는 두올의 조인혜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두올의 창업주이자 조 대표의 부친인 조진기 전 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빈소를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올은 이서진 씨 영입을 통해 다소 딱딱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물론 사회이사이긴 해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뭐 저희 방송으로 알려진 뭐 바로는 뭐 경영학과 정도 나온 정도? 예,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가능하고 경영에 함께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그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를 할 때 선임되는 이사의 이력을 간략하게 밝힙니다. 예. 두올은 어제 공시에서 이서진 씨가 뉴욕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에스크 베리타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글로벌 컨텐츠 2본부 본부장을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력이 앞으로 사회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서진 씨의 집안은 그리고 연예계의 대표적인 금융 집안으로 유명한데요. 예. 증조부는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 선생이고 조부 이보영 씨는 제1은행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이서진 씨 아버지 이재흥 씨는 안흥상호 신용금고 대표를 지냈고요.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이서진 씨가 평소에 금융에 관심이 많았고 뉴욕대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계기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근무했던 에스크 베리타스에서 대체 투자와 관련된 펀딩 업무를 실제로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이해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산운용사 본부장을 했던 건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사회이사라는 자리가 물론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경영진을 어느 정도 또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얼만큼 이서진 사회이사가 활약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의 김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